여러분, 오늘은 잠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잠이 안 와요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밤마다 여러분의 잠을 잘게 찢어 놓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방치했을 때 왜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겪는 현상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이고, 그 신호를 제대로 읽으면 약에만 기대지 않고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손에 쥐고 가시게 됩니다. 첫째, 내 야간요가 도대체 어떤 유형인지 스스로 가늠하는 기준. 둘째, 오늘 밤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실천 루틴입니다. 여러분께 솔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몇 번이나 잠에서 깨셨습니까? 또 화장실이네 하고 몸을 일으켜 세운 횟수, 혹시 손가락으로 꼽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이면 그러려니 하실 겁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그 이상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수면의 구조 자체가 깨지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듣는 말은 늘 비슷합니다. 선생님, 낮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밤만 되면 자꾸 깨요. 자다가 깨서 다녀오면 다시 잠이 안 와요. 아침부터 머리가 멍해요. 낮에 졸려서 사람 만나는 것도 피곤해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런 말이 따라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죠 뭐.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말을 바꾸고 싶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가 아니라 나이 들어서 더 관리가 필요하다로 말입니다. 오늘 방송은 네 가지 순서로 흘러갑니다. 먼저 야간요가 여러분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무너뜨리는지 현실적으로 짚겠습니다. 그 다음 밤에만 유독 소변이 늘어나는 이유를 5갈래로 분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저녁 시간의 작은 습관, 즉 저녁 시간에 바나나가 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생리 리듬 관점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반드시 해봐야 하는 준비 작업과 생활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민망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건강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참는 사람에서 관리하는 사람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야간요가 왜 위험한지, 왜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 그 자체가 힘들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은 밤에 몇 번 다녀왔느냐만 떠올리시지만 몸은 그 과정에서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릅니다. 첫 번째는 수면의 질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잠은 길이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잠에는 단계가 있고 그 단계 중 깊은 수면이 있어야 몸이 회복됩니다.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마치 충전기를 꽂았는데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침대 위에 오래 누워 있어도 피로가 남습니다. 야간요가 있으면 수면은 조각잠이 됩니다. 밤 10시쯤 잠들었다가 새벽에 한 번 깨고 다시 잠들었다가 또 깨고 이런 식으로 잠이 여러 조각으로 찢어집니다. 그러면 깊은 수면 구간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멍하고 몸이 무겁습니다. 낮에는 어떻게 될까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무엇보다 기운이 빠진 사람이 됩니다. 친구를 만나도 즐겁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눈꺼풀이 무겁고 손주를 봐줘도 마음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는 길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불을 켜기 귀찮아서 어둠 속에서 걸어가거나 잠이 덜 깬 상태로 비몽사몽 걷거나 급해서 서두르다가 발을 헛디딜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는 체온이 떨어지고 혈압이 낮아지고 어지러움이 생기기 쉬운 시간입니다. 그 상태에서 일어나 걷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작은 문턱, 미끄러운 바닥, 슬리퍼의 위치, 이 모든 것이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낙상은 단순히 넘어졌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골절이 생기면 수술과 입원, 재활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근육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집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폐렴 위험도 올라갑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야간요가 많은 분들의 낙상 위험을 올린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반복해서 지적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간요를 불편한 습관이 아니라 낙상 위험을 키우는 생활 패턴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뇌 건강입니다. 여러분, 뇌는 낮에 일하고 밤에 정리합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기억을 정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깊은 잠이 끊기면 뇌의 정리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멍해지고 말이 잘 안 떠오르고 아까 뭐 하려고 했더라 같은 순간이 늘어납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몇 달, 몇 년이 쌓이면 삶의 자신감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야간료는 단순히 방광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뇌의 회복 리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삶의 질입니다. 잠이 무너지면 기분이 무너집니다. 잠이 무너지면 식욕도 무너집니다. 잠이 무너지면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더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그냥 집에 있을래가 됩니다. 모임을 줄이고 외출을 줄이고 사람 만나는 걸 피하고 결국 우울감이 짙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간료는 이런 경로로 삶 전체를 조금씩 축소시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낮에는 그럭저럭인데 밤만 되면 유독 소변이 늘어나는가? 지금부터 5가지 원인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원인들 중 어디에 가까운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밤에 소변을 줄이는 조절 신호가 약해지는 경우입니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콩팥에게 오늘은 이제 생산을 줄여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돕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 덕분에 우리는 밤에 소변이 덜 만들어지고 오래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신호의 리듬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면 방광이 당연히 자주 차게 됩니다. 이 경우는 방광의 용량이 문제가 아니라 생산량이 문제입니다. 밤에 만들어지는 양이 많아지는 유형이지요. 두 번째 원인은 방광의 저장력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방광은 고무주머니처럼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탄성이 줄어듭니다. 같은 양이 들어와도 더 빨리 꽉 찼다는 느낌을 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방광 근육이 예민해져서 조금만 차도 수축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소변이 많이 만들어진다기보다 조금만 차도 참기 어려운 문제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낮에도 자주 가고 밤에도 자주 가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낮에 다리에 쌓인 수분이 밤에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낮에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붓는 분들 계시죠?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저녁엔 발이 무겁고 신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드는 분들 말입니다. 그게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밤에 누우면 다리에 있던 수분이 혈관으로 돌아오고 그 수분이 콩팥으로 가서 소변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 소변이 늘어납니다. 이 유형은 낮에 다리 붓기가 있는지, 저녁에 발이 무거운지, 아침보다 저녁에 붓는지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수면 자체가 끊겨서 깼으니까 화장실 간다가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수면 무호흡증 같은 문제입니다. 콧거리가 심하고 자다가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 있고 아침에 입이 마르고 낮에 졸음이 심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자주 깹니다. 그런데 자주 깨다 보면 방광이 꽉 차지 않았어도 일어났으니 김에 화장실이 됩니다. 또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 몸에서 특정 호르몬이 나와 밤에 소변 생산을 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비뇨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면 문제로 접근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약물과 시간대입니다. 특히 혈압약 중 일부는 소변을 늘리거나 다리 붓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뇨제가 포함된 약을 늦게 복용하면 밤에 소변이 늘 수 있습니다. 또는 다리 붓기를 만드는 약을 복용 중이면 낮에 붓고 밤에 그 수분이 돌아와 소변이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야간료는 하나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산량의 문제, 저장력의 문제, 체액 이동의 문제, 수면의 문제, 약물 시간의 문제가 겹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도 한 가지로 뚝딱 끝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각 원인에 맞춰 생활을 조정하면 개선 여지가 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큰 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저녁 시간의 작은 습관,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 바나나 한 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왜 하필 그 시간인지, 왜 하필 바나나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께는 도움이 되고 어떤 분들께는 주의가 필요한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야간료를 줄이기 위해 물을 줄입니다. 물론 수분 조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분만 줄인다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야간료의 상당 부분은 방광이 예민해져서 깬다 혹은 잠이 얕아서 깬다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간료를 줄이는 핵심 중 하나를 깊은 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 만들기라고 봅니다. 여기서 저녁 바나나가 등장합니다. 바나나가 특별한 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나나는 우리 몸이 잠으로 들어갈 때 사용하는 재료, 즉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 신호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성분을 비교적 무난하게 담고 있는 식품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 즉효가 아니라 리듬이라는 점입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경로와 수면 신호에 관여합니다. 또 바나나에는 신경과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방광은 근육으로 되어 있고 예민해진 방광 근육은 작은 자극에도 수축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밤에 자꾸 마렵다는 느낌이 올라오는 분들 중 일부는 실제로는 방광이 꽉 찬 것이 아니라 방광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몸의 전반적 긴장이 낮아지고 잠이 깊어지면 방광의 잔신호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그것이 몸에서 처리되어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수면 직전에 소화 부담이 생기고 오히려 몸을 깨울 수도 있습니다. 또 과일은 수분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늦게 먹으면 밤 소변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침 직전이 아니라 저녁 초입이 적당합니다.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먹고 이후에는 수분 섭취와 식사 습관을 조절하면 밤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나나는 한 개가 부담스럽다면 반 개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지속과 타이밍입니다. 또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 당뇨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본인 상태에 맞춰야 합니다. 바나나가 모든 분께 같은 의미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바나나를 만병통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면과 긴장, 방광 반응이 연결된 분들께는 하나의 실험으로 충분히 해볼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나나와 함께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조합이 있습니다. 씹는 동작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견과류를 소량 곁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핵심은 과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녁 간식을 먹어놓고 늦은 밤까지 계속 주전부리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됩니다. 오늘의 목적은 야간료를 줄이는 것이지 야식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바나나 이야기를 했으니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반드시 같이 해야 하는 생활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나만 먹고 그대로 살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루틴을 같이 바꾸면 밤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저녁부터 잠들기 전까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한 방울도 마시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저녁 이후에는 목을 축이는 정도로만 드시길 권합니다. 특히 물을 컵으로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이 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저녁 이후에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작은 모금으로 천천히 드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저녁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뿐 아니라 일부 차도 포함됩니다.
또 술은 수면을 돕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면 구조를 깨고 밤에 자주 깨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녁 식사의 간입니다. 짜게 먹으면 갈증이 늘고 갈증이 늘면 물을 마시게 되고 물을 마시면 밤 소변이 늘 수 있습니다. 또 짠 음식은 몸이 수분을 다루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은 가능한 한담백하게 국물은 줄이고 자극적인 반찬을 줄여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라면, 찌개, 젓갈류를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그날 밤은 거의 확실히 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험으로도 확인하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을 밤에 몰아서 처리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취침 한두 시간 전에 소파나 침대에 누워 다리를 올려보세요.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두는 겁니다. 쿠션을 받치거나 베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자세를 유지하면 다리에 고인 수분이 미리 돌아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화장실을 한 번 더 다녀오면 그 수분을 밤 전에 미리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저는 밤을 위한 정리라고 부릅니다. 밤중에 몰아서 처리할 일을 밤 전에 정리하는 겁니다. 또 하나, 낮에 다리가 많이 붓는 분들은 낮 동안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낮에 오래 앉아 계시면 중간중간 발목을 움직여 순환을 돕고 가능하면 짧게라도 걷는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낮에 붓기를 줄여놓으면 밤에 돌아올 수분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야간뇨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의 습관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화장실을 다녀오십시오. 이미 조금 전에 다녀왔다고 해도 잠들기 직전에 한 번 더 다녀오는 것이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이 적을수록 밤에 자극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준비 작업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배뇨 일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서 밤에 자주 가요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의사가 진짜 알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방광이 예민한 것인지, 체액 이동이 큰 것인지, 수면 문제인지, 이걸 구분하려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3일만이라도 배뇨 일지를 써보시라고 권합니다. 언제 얼마나 마셨는지, 언제 화장실을 갔는지, 밤에 몇 번 깼는지, 아침에 첫 소변이 언제였는지. 기록은 귀찮지만 이 귀찮음이 해결을 앞당깁니다. 이제 생활 루틴은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간뇨는 대부분 생활 조정으로 줄일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좀 자주 가는 거겠지라고 넘기면 위험한 신호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트에서는 병원에 가야 하는 경고, 신호와 오늘 이야기 전체를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도록 최종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간뇨는 흔합니다. 하지만 흔하다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의 마지막을 경고 신호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생활 조정만으로 버티지 마시고 꼭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갑자기 야간뇨가 급격히 늘었을 때, 특히 며칠 사이에 확 달라졌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변에 피가 보이거나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거나 아랫배 통증이 동반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 소변을 참기 어려워 새는 일이 늘었다면 방광의 과민 문제나 다른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리가 심하게 붓고 숨이 차다면 심장이나 콩팥 쪽 문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또 콧거리가 심하고 자다가 숨이 막히는 느낌이 있으며 낮에 졸음이 심하다면 수면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비뇨기 쪽 약을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면을 다루는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의 시간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뇨 성분이 포함된 약을 늦게 드시면 밤에 소변이 늘 수 있습니다. 혈압약 중 일부가 다리 붓기를 만들면 밤 소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임의로 끊지 마시되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복용시간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을 세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야간뇨는 나이 탓으로만 넘길 문제가 아니라 수면과 안전, 뇌 건강까지 흔들 수 있는 신호입니다. 둘째, 원인은 밤 소변 생산 증가, 방광 저장력 저하, 체액 이동, 수면 문제, 약물 시간 등으로 나뉘며 뇌 유형을 알아야 길이 보입니다. 셋째, 저녁 초입의 작은 습관과 저녁 이후 수분과 염분 조절, 다리 올리기, 잠들기 전 배뇨, 그리고 배뇨 일지라는 준비 작업이 함께 가면 밤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저녁은 조금 담백하게, 물은 조금씩, 다리는 잠들기 전에 올려 쉬어주고 잠들기 직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녁 초입에 간단한 간식을 활용해 수면 리듬을 안정시키는 실험도 해보십시오. 단, 본인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십시오. 무리하지 않는 것이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밤에 푹 자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건강이 기반입니다. 잠이 지켜지면 기분이 지켜지고 기분이 지켜지면 삶이 지켜집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밤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신이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덜 깨고 더 깊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